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청북도 괴산입니다. 지금 시각이 8시, 아침 8시 반쯤 된 것 같은데요. 여기 괴산의 아미고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제천에서 1박하고 1시간 딱 걸리네요. 괴산에 왔는데 우리 아미고 동지께서 운영하시는 울타리라는 정말 자연식, 건강식 식당에서 진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제가 아침을 안 먹는데 오늘 아침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부러 산에 가서 두릅도 며칠 동안 따셨다고. 자연산 두릅의 그 알싸한 그 맛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또 참붕어탕도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작은 데서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잘 느껴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맛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대선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대선을 통상적인 대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대선은 대선 후보가 한 몇 년을 준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평생 준비한다 그러기도 해요. 중학교 때부터 뜻을 세워갖고. 근데 보통은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벼락 같은 대통령 탄핵, 다들 복귀할 줄 알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대선은 무슨 대선이냐, 조기에 조짜도 꺼내지 마라 이러고 싸웠다가 어쨌든 이제 대선을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고 벌써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김문수, 나경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아예 조기 대선에 조짜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준비를 안 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광화문 헌재 여기 맨날 나가서 농성하고 투쟁하는 바람에 아마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상태에서 어쨌든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대선은 후보의 경쟁력 이런 걸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우는 좀 그렇게 접근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 자유파의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다시 결집이 되고, 또 탄핵 때문에 실망했던 분들, 마음 상하셨던 분들, 그래서 유튜브 구독 취소하고 막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회도 안 나오고, 이런 분들도 다시 우리 자유파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그것 때문에 다시 모이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번 대선 승리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이제 프로야구가 한참 이제 시즌 초가 돼서 막 재미가 있는데, 뭐 1000만 관중 시대를 이미 열었잖아요. 야구 얘기 제가 잠깐 하면 케네디 스코어라 그러기도 하고 루즈벨트 스코어라 그러기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케네디 스코어는 실제로 존 F 케네디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야구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야구 경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스코어는 8대7이다. 8대7이다. 이게 이제 케네디가 말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케네디가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루즈벨트 스코어는 루즈벨트 대통령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짜로 말한 거예요. 야구에서 제일 재미있는 스코어는 9대8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 0대0에서 1대0으로 끝나는 투수전도 정말 재밌지만 그래도 역시 야구 보는 재미는 뭐 홈런이 나고 막 타격이 불을 뿜고 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막판에 9대8로 누가 이기든 지든 이렇게 끝나는 게임이 나는 제일 재밌더라.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면은 미국은 월드 시리즈를 하고 이제 우리는 코리아 시리즈를 하는데,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이게 되게 7전 4승으로 끝나요. 7번에서 4번 이기는 팀이 이제 최종 우승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재밌는 건 이거죠. 결승전에 올라간 두 팀이 3대3이 됐어. 그래서 마지막 이 경기에서 이제 챔피언이 가려지는 거야. 이 7번째 경기에서 스코어가 9대8이 됐어. 그런데 이것도 9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장전으로 10회까지 가서 마침내 9대8로 끝나는 경기가 이 시나리오 작가들이 씀직한 가장 드라마틱한 드라마일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임이 있어요. 2016년인가 미국의 월드 시리즈의 7차전에 마지막 7차전에서 9대8로 그것도 연장전에 가서 승부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우승팀이 아마 시카고 컵스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틱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해야 지금 실망해서 또는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일종의 패배주의 이런 데 물들어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시 한 명씩 두 명씩 나타나요. 이걸 윤리적인 또는 무슨 도덕적인 훈계하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라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분들을 다시 그 광장으로 불러낼 수가 없어요. 일부는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생물이 그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그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보면 정말 막 눈물이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따지면은 8년,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 따져도 벌써 5달인데 그동안에 우리 자유파 국민이라면 누구 한 사람 발 뻗고 편하게 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도 그 높은 스트레스가 석 달 이상 지속되면은 이게 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5달 이상 아주 최고로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확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다시 광장으로 나오게 해야 되고 다시 투표소로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두 번째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의 경선을 우선 흥행을 잘 시키고 그리고 이 1단계 경선 후에 더 큰 2단계 경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흥행을 잘 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로켓 발사할 때 엔진 하나 갖고서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1단계 엔진 다 쓴 다음에 이거 버리고 2단계 발을 점화시켜서 2단계로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또 갖다 버리고 마지막 3단계로 마지막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다단계 추진 로켓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 이런 다단계 단일화가 그냥 밋밋하게 혼자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해요. 어제 엊그저께부터 이재명이하고 개딸들도 경선이라는 걸 해요. 근데 별로 관심들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결과는 누가 봐도 이재명이가 될 것 같으니까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어제 충청권에 개딸들 민주당 경선이 있었는데 뭐 다 예상하듯이 이재명 88. 그러니까 기사도 뉴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우선 지금 8명으로 추려서 시작됐는데 4명에 누가 들어갈지부터가 우선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1등이 누가 될지도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김문수가 될지 홍준표가 될지 뭐. 그런데 한동훈이 이게 갑자기 치고 올라온다 그러더라. 야 근데 나경원이하고 안철수 둘 중에 누가 4등 하겠냐 뭐 이런 많은 얘기거리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4명이 올라가서 다시 붙어가지고서 2명을 뽑는데 이 2명이 과연 1, 2등을 누가 할 거냐, 또는 4명에서 1, 2등으로 올라갈 때 누군가 1등 하는 사람이 50% 이상 얻으면은 이게 2명 경선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과연 과반이 나올 거냐, 뭐 이제 이런 많은 그 관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이는 나머지 둘 데리고서 지금 경선하는데 보도를 보면 별로 저것들끼리 무슨 그 쟁점이 없어 갖고서 토론도 재미없었다고 되거든. 그런데 우리 쪽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때려 뭐 그냥 해도 시원찮을 것들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탄핵 찬성했냐 반대했냐 갖고서 대립구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바깥의 세력과 단일화할 거냐 말 거냐 갖고서도 선명하게 입장이 갈리거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에 대해서도 입장이 아주 확연하게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론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 갖고서 서로 존경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토론하면 그건 토론도 아니죠. 그냥 덕담 나누다 마는 거잖아요. 근데 확연하게 다르니까. 그리고 이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확실하게 다르니까. 한동훈은 그 배신자들 한 딸들이 여전히 좀 있는 모양이니까, 그런다 하면은 김문수나 나경원 지지하는 층은 이 광장에서 넉 달 이상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홍준표는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어쨌든 정치 오래 해가지고 당대표도 여러 번 하고 대선 후보도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동안 남아있었던 낡은 조직들이 지금도 어쨌든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처음에는 홍준표한테 많이 몰려갔다가 나경원한테 갔다가 지금은 김문수 쪽으로 제일 많이 모이고 있거든. 이 현역 의원들만큼 정치 풍향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움직임도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덕수가 출마해야 된다고 한 50명 넘게가 연판장에 사인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덕수가 경선에는 안 들어오니까 어딘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대거 김문수한테 간다는 거예요. 박수영이나 엄태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가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김문수 캠프에 가서 김문수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김문수와 한덕수가 2차 경선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지지할까? 그냥 한덕수를 경선 흥행을 위해서 띄운 건지 아니면 진짜 한덕수가 김문수보다 낫다고 생각한 건지에 따라서 김문수에 남아있을 국회의원들과 한덕수를 갈 국회의원들로 또 갈라지지 않겠어요.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파의 경선을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게 만들고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황교안은 벌써 출마 선언을 해서 뛰고 있는데 황교안 세력은 절대 무시 못해요. 전국의 부방대가 한 10만 20만 되잖아요. 이게 이 부방대 조직이 5년 이상 계속해서 싸움을 해온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부방대가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거냐. 또 황교안과 부방대 같이 몇 년을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부정선거로 이번에 대통령의 1.23 계엄 때 부정선거 이슈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얘기 자체를 못 꺼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국민의힘에 김문수나 나경원이 후보가 되고 한덕수랑 경선을 할 때 황교안을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황교안도 단일화에 들어와서 2차 경선을 할 건데 그렇게 돼서 황교안이 지면 그러면 그걸로 없어지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 경선에서 진 사람들은 대개 선대위원장이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손잡고 함께 뛰게 돼 있거든. 그러면 황교안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 캠프에 부정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게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아무리 밖에서 외쳐도 콧방귀도 끼지 않고 무시됐던 이 이슈가 이번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을 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통일당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이 됐고 그 후보로 정광훈 목사가 직접 출마할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정광훈 목사가 직접 출마를 해야 광화문 세력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제가 느끼는데 그게 최상의 방법인지 아니면 정광훈 목사는 그래도 광화문 전체를 이끄는 대국본의 의장으로 역할을 계속하면서 뭔가 좀 더 다이내믹한 사람 이번에 구로구청 선거할 때 35살에 이강산 후보를 내서 32% 얻었거든. 그런 식으로 좀 더 아주 젊은 전투적인 자유주의 후보를 자유통일당이 내는 방안을 가지고 자유통일당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자유통일당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자유우파 전체가 함께하는 단일화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 지금 진행되는 경선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지만 후보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나경원이 되건 김문수가 되건 이 후보와 황교안 대표와 그다음에 그 자유통일당의 누군가 정광훈 목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거나 거기에 한덕수 이거는 국민의힘 경선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다이내믹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경선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해요. 우선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지금 우리 선거법상 일단 경선에 들어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불가능해. 선거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선에 지금 한동훈이니 뭐니 이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경선에서 절대 못 이길 텐데 일단 경선에서 지고 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우리 자유파표 갉아먹는 짓도 못하는 거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이 이게 교활한 자야. 이자는 지가 대선 출마니 어쩌니 저쩌니 바람 잡다가 경선에 참여 안 했잖아요. 해봤자 질 거 뻔하니까 안 한 건데 그런데 이자는 경선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 표를 몇 표라도 갉아먹을 위험성이 있는 거야. 이자는. 하여튼 이제 법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경선에 참여시키는 거가 이 가두리의 물고기들을 가두듯이 그런
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나는 뭐 예컨대 제 친구라서 황교안을 밀었다 칩시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나 나경원이 됐어요. 그리고 한독수랑 단일화를 했는데 황교안을 빼고 했어. 그러면 황교안을 지지하는 내 입장에서는 아니 황교안을 제치고 지그들끼리 해? 근데 우리가 뭐하러 쟤네들을 위해서 불출마를 해야 돼? 우리끼리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세력 중에 한 부분이 어쨌든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그래도 자유파 이겨야지 해도 적극적으로 투표합시다라고까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선에 참여시키고 단일화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든 이기든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리고 경선에서 이긴 후보, 단일화에서 이긴 후보를 위해서 내가 뛰어야 될 어떤 의무 같은 거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안철수가 지금은 아주 밉상이지만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2011년인가? 그때 오세훈과 안철수가 단일화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철수가 그때 오세훈이는 그 선거 기간 중에 하루를 유세를 못했어. TV 토론 준비하느라고. 근데 안철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원 유세에 나갔어. 후보가 아니지만 오세훈 하면서 지원 유세를 했어. 그래서 안철수가 오세훈보다 유세를 한 번 더 했어. 이게 단일화 효과거든. 안철수가 뭐 오세훈이를 먼저 봤다고 그렇게 좋아했겠어요. 단일화를 해놓으니까 진 사람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저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보다도 더 열심히 적어도 보이기를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야만 지가 정치적으로 생존이 가능해. 그런 걸 보면 지난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됐잖아요. 밖에서 들어와서 됐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4명이 올라가서 윤석열 후보가 됐는데 그때 마지막 4명으로 끝까지 싸움을 했던 게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인가? 아니 유승민인가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홍준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됐잖아. 그러면 경선에 같이 참여했다 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이긴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야지. 홍준표는 끝까지 안 도와줬어요. 끝까지 안 도와줬어. 유승민 같은데 하여튼 또 다른 하나도 전혀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본부장으로 들어가서 선거 내내 선거를 했던 사람이 원희룡이에요. 그때 원희룡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정책본부장으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도 아니고. 위원장 밑에가 본부장이거든. 그러니까 원희룡은 졌지만 그 패배 이후에 보여준 행동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인연이 계속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인수위에서도 정책 책임자로 계속 이렇게 손잡고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거나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그냥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 그 경선이나 단일화에서 진 사람을 지지했던 우리 자유파 대중들을 이긴 사람에게 모아주는 아주 중요한 기제예요. 이게 누구누구 도와줍시다 뭐 맨날 떠들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나 나경원이 될 텐데 또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후에 한독수와 황교안과 자유통일당의 정광훈 목사건 또는 또 다른 젊은 사람이건 나오면 이 2차 단일화를 통해야만 국민의힘과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 윤어게인 세력과 부방대 세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족벌 언론들이 이게 빅텐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택도 아닌 것들을 자꾸 거론하고 있는데 무슨 유승민이가 어쩌네, 이준서이가 어쩌네, 이낙연이가 어쩌네. 이것들은 오면 좋지만 올 것 같지 않은 것들이야. 그리고 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안에서 분란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유파 전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력은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고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이고 부방대 세력이라고요. 그리고 한독수가 대표하고 있는 호남과 중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내는 2단계 단일화를 연출해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하면 그 최종적인 결과로 김문수가 자유파 후보가 되건 나경원이 되건 한독수가 되건 누가 돼도 강력한 응집력과 시너지를 가지고 이재명과 붙기 때문에 무조건 이깁니다. 이 과정을 실패하면 아무리 훌륭한 경쟁력 있는 후보도 이미 우리 진영 안에서 이탈자들이 생기는 상태에서 이재명과 붙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상황에서 핵심은 개인 누구나가 아니라 이 2단계 단일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를 최대한 응집시키고 이걸 응집되는 걸 보면 중도들이 아 이쪽이 이기는가 보다 하고 오거든. 중도라고 하지만 이게 부동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일화를
2단계 단일화를 어떻게 극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좀 어려웠습니까?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과 의견 받을게요. 없으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요. 한덕수님하고 김문수님하고 가령 붙었을 때 가령 누가 유리하냐,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한덕수가 출마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 단일화 하겠다, 내가 지더라도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김문수가 유일합니다. 네, 나경원은 필요하면 하겠다지 김문수처럼 적극적으로 하겠다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김문수건 나경원이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그리고 한덕수가 출마하면 단일화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김문수 한덕수 또는 나경원 한덕수에 누가 더 유리하냐? 당연히 김문수나 나경원이 유리합니다. 그거는 조직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은 뭐 누구로 뭐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의 당원이 뭐 책임 당원만 80만 명이잖아요. 어쨌든 저 동단위까지 다 당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뭐 그냥 허울 좋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조직이 아예 없는 것과 그런 거라도 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 이게 전부 우리 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인데, 정권을 획득하려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야만 돼. 후보 없이 무슨 저 정당이 선거판, 그러니까 후보 없는 정당처럼 괴롭고 외로운 게 없어요. 선거는 진행되는데 지것들은 후보도 못 내. 이거는 정당의 목적 자체를 자기들이 포기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네가 뽑은 후보를 최종 단일화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가만히 놔둬도 총가동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로는 한덕수가 조금 앞서거나 또는 김문수가 좀 앞서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거의 혼전이라고 보는데, 막상 국민의힘에서 김문수가 나경원이 후보가 됐고 무소속으로 한덕수가 출마해서 두 사람 단일화, 양자 단일화로 간다, 그러면 조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덕수 하나만 하냐? 아니죠. 한덕수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경우인데, 우리 쪽이 이기면 한덕수는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안 돼도.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목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거잖아요. 50년 관료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이재명 개딸 세력이 정권 잡으면 한덕수 바로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자유파가 대통령이 돼야만 돼. 그죠? 그러니까 단일화 경선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길이거나, 자기는 단일화에서 지더라도 국민의힘 자유파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길이거든. 그러니까 한덕수는 나올 거고 출마할 거고, 그리고 지든 이기든 흔쾌하게 승복할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가 생각한 2단계 단일화가 조금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한덕수가 안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과 자유통일당 후보 간의 단일화는 해야 됩니다. 근데 한덕수가 있을 때에 좀 더 다이내믹해지겠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아예 출마를 안 해버리면 단일화가 약간 좀 규모가 줄어드는 거고, 한덕수가 갖고 올 수 있는 표가 주춤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쪽의 승률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 이런 상태에서 저 좌파가 집권하면 바로 감옥 가게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찌어찌해서 우리 자유파가 이겼다 쳐요. 그래도 한덕수는 고맙다는 소리 못 듣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한덕수는 출마하는 게 무조건 한덕수한테 유리해.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는 출마할 거고, 단일화 경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거다. 그게 자기가 명예롭게 마감하는, 인생을 마감하는 길이기도 하고, 한덕수 정치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 예, 우리 고성범 본부장은 다들 아시죠? 그리고 여기 경기도 가평 아미고 본부장이고 경기 북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 북부 총괄 본부장인데요. 저희가 입은 옷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장인태 본부장이 이거를 제안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주문받고 있는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배송하는 데까지 우리 장인태 본부장이 지금 책임을 맡고 있어요. 이 옷을 왜 하자고 그랬어요? 이 옷을 하게 된 거는 이번에 대통령님 탄핵되고 나서 우리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바람을 좀 일으키고자 생각한 것입니다. 이 옷 입으면 바람이 들어와요? 바람은 들어왔는데 그래도 나쁜 바람은 막고 좋은 바람을 일으켜서 정권을 재창출을 해서 이 좌파
마더라고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도안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 대선 전투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장이 주문 제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데 전국에 70여 개 지역 본부들이 있어요. 아미고 본부에서 단체 주문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괴산에서부터 그게 단문 몇 번이라도 단체 주문하는 건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뭐 광화문이나 또는 한남동이나 이런 길거리에서 이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안에 입고 있는 게 아미고 티예요. 이거 한 3, 4년 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저 아미고 모자 쓰고 계시는 까만 예, 이런 모자도 만들었었어요. 아미고라는 글자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로고가 있는 옷과 모자 같은 거를 쓰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반갑죠. 그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동지 의식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의 한 3년 만에 이제 이렇게 바람막이 옷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투복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조금 시작이 좀 늦긴 했지만 앞으로 뭐 이제 대선 때까지 이런 옷을 입고 우리가 길거리 계속 나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같은 지역에서도 이 옷만 딱 보면은 자유우파 동지구나 또는 이제 아미고 회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단체복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중순까지 원래 오늘까지 마감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중순까지 주문을 더 받고 그리고 5월 초에는 이게 우리가 5월 3일 날 며칠 더 쓰시죠? 다음 주말까지. 다음 주말까지. 5월 3일까지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한덕수가 출마하려면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게 5월 4일이야. 그 기한이. 그러니까 5월 초면은 이제 어쨌든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고 대선 선거 법적 선거 기간은 3주예요. 그러니까 5월 둘째 주부터 6월 3일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급하게 주문을 받아서 제작에 들어가면 5월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 댁에 이걸 배송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일찍 배송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 2, 3차식으로 돼서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작 중이에요. 지금 처음에 받은 분들은 제작해서 아마 이달 말 안에는 아마 그래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주문하신 분들 늦으면 늦을수록 같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본부 차원에서 좀 운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계산아미고 모임 저희가 다음 청주입니까? 청주입니다. 또 청주도 시간이 있어서 이제 좀 움직여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